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에 목마른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일상, 특히 매일 마주하는 그 식탁 위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우리가 흔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한다고 생각했던 식품 보존의 패러다임을 산산조각 내버린 기술을 다뤄볼 건데요. 이른바 빙온 기술, 그러니까 얼기 직전의 온도대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썩지 않게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썩지 않게 두는 방법을 넘어서 그 얼기 직전의 마법 같은 미세한 온도대가 어떻게 식재료의 생명을 연장하고 심지어 맛까지 완벽하게 해킹을 해서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매일 마트 채소 코너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신선식품들 뒤에 사실 우주선에 들어갈 법한 엄청난 생물학적 제어 과학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온도의 그 경계선이 만들어내는 마법이에요. 보통 우리는 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0도보다 높으면 안 얼고 낮으면 꽁꽁 온다. 아주 단순하게요. 그렇죠. 하지만 물이 아닌 생명체, 즉 채소나 고기 같은 식재료의 내부는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와 미네랄이 막 녹아있죠. 그래서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도 식품 내의 수분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는 그야말로 생과 사의 경계 같은 아주 미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아, 마이너스 온도인데도 얼지 않는 영역이요? 네, 그게 바로 빙온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들어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아주 극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오늘의 자료들은 바로 이 한계 상황에서 식재료가 보여주는 경이로운 반응과 그걸 완벽하게 통제해낸 인간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옥수수나 시금치 같은 채소들이에요. 왜? 밭에서 방금 딴 옥수수 쪄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달잖아요. 엄청 달죠. 수확 직후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사와서 냉장고에 며칠만 둬도 그 단맛이 싹 사라지고 약간 퍽퍽해집니다. 가끔은 종이 씹는 맛이 날 때도 있고요. 대체 수확한 지 며칠 만에 그 달달했던 옥수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작물이 밭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뿌리가 잘렸다고 해서 생명 활동이 곧바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군요. 네, 수확 후에도 작물은 살기 위해 계속해서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문제는 더 이상 흙으로부터 영양분이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숨을 쉬어요? 먹을 데 없는데? 바로 자신 안에 비축해둔 양분, 즉 우리가 맛있게 느끼는 그 당분을 연료로 활활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옥수수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단맛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냉장고 온도에서는 이 호흡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멈출 수는 없거든요. 냉장고 안에서도 계속 숨을 쉬면서 단맛을 태우고 있었군요.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하의 경계선, 즉 빙온 영역에서의 예냉, 프리콜링 기술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확 직후의 작물을 빙온 영역으로 빠르게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끌어내려서 세포의 호흡 자체를 가사 상태로 만드는 거죠. 거의 숨을 멈추는 수준에 가깝고요. 네. 자료를 보면 이렇게 빙온 예냉을 거쳐서 저장한 옥수수는 일반 냉장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당분을 무려 2배에서 3배나 더 많이 유지했다고 합니다. 2, 3배요? 이건 그냥 보관을 잘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품질을 아예 다른 등급으로 딱 묶어두는 거네요. 유리 아미노산 수치까지 확 증가하니까 맛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궁금한 건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갑자기 밭에서 뽑자마자 영하에 가까운 온도로 쑥 밀어넣으면 막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나요? 왜 사람도 한여름에 갑자기 얼음물에 확 들어가면 심장마비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이자 가장 까다로운 디테일입니다. 초기 빙온 예냉 기술 연구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죠. 살아있는 작물에 갑자기 영하의 냉기를 들이밀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버립니다. 세포가 막 파괴되겠네요. 네, 오히려 품질이 급격히 열화되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스텝 쿨링입니다. 스텝 쿨링이면 계단을 내려가듯이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춘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작물이 온도의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서히 온도를 내리는 겁니다.
반대로 저장고에서 꺼내서 상온으로 유통할 때도 한 번에 확 꺼내지 않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스텝 컨디셔닝 과정을 거칩니다. 생명체의 항상성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거군요. 마치 우리가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툭툭 적시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나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작물에게 준비 운동을 시킨다니 진짜 섬세한 과학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루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비타민C 같은 영양소 감소까지 막을 수 있다니 놀라워요. 스트레스 방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옥수수나 단순한 과일이라면 온도를 천천히 내리면 되겠지만 잎이 겹겹이 꽉 차 있는 양배추 같은 다층 구조 채소는 대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건 진짜 딜레마 아닌가요? 엄청난 딜레마죠. 양배추를 영하의 빙온 저장고에 통째로 넣는다고 상상해 보시죠. 양배추 겉잎은 수분은 많은데 당분은 적어서 추위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럼 겉잎부터 막 허옇게 얼어 죽겠네요. 네, 그걸 저온 장애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겉잎이 얼지 않게 저장고 온도를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 잎들은 온도가 안 내려가겠네요.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안쪽 중심부 온도가 안 떨어져서 지들끼리 안에서 숨을 쉬며 썩거나 시들어버리는 거죠. 와, 밖은 얼어 죽고 안은 더워서 썩어가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양배추 잎을 하나하나 벗겨서 따로 보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연구진이 고안해낸 해결책은 거의 영화적 상상력에 가깝습니다. 바로 아이스 코팅 필름, ICF 저장 기술이라는 건데요. 얼음 코팅이요? 네, 연구진은 양배추가 실제로 어는 한계점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2.2도 사이라는 걸 파악하고 저장고를 아예 영하 3도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배추 표면에 0도에 가까운 물을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간헐적으로 계속 분무했죠. 잠깐만요. 영하 3도의 방에서 물을 뿌린다고요? 그럼 양배추 겉면에 얼음이 얼어버릴 텐데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약 8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 양배추 겉면에 평균 5mm 두께의 투명한 인공 얼음 방패가 씌워집니다. 얼음 방패라니? 차가운 냉기를 직접 맞는 바깥면에 오히려 얼음 갑옷을 딱 입혀서 외부의 한기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속도를 늦추고 내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완벽히 밀봉해버리는 원리죠. 아니 근데 시장에서 2-3천 원이면 사는 양배추 하나를 보관하겠다고 8시간 동안 정밀하게 물을 뿌려서 얼음 갑옷을 입힌다고요? 이거 솔직히 너무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닙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 타산이 맞을지 의문인데요? 초기 비용이나 시간만 보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갑옷을 입힌 양배추를 영하 0.8도의 빙원 영역에서 보관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그 경제성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가 어땠는데요? 무려 2달 동안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거든요. 2달이요? 양배추를 2달이나요? 네, 수확철에 남아돌아서 폐기해야 할 수천 톤의 양배추를 가격이 가장 비쌀 때 갓 수확한 품질 그대로 시장에 낼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 식품 폐기물 문제랑 물가 조절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겠군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2달이 지난 양배추의 모습이 좀 충격적이라던데요. 네, 2달 뒤 저장고에서 딱 꺼내면 겉보기엔 짙은 녹색으로 꽁꽁 얼어붙어서 완전히 망가진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얼어붙어 물러터진 채소를 떠올리시면 딱 맞아요. 상상만 해도 버리고 싶은 비주얼이네요. 그런데 이 얼어붙은 양배추를 실온에 딱 4시간만 가만히 방치하면 겉을 싸고 있던 5mm의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놀랍게도 갓 수확한 싱싱한 상태로 완벽히 부활합니다. 죽었던 양배추가 4시간 만에 좀비처럼 살아난다고요? 에이, 솔직히 저는 겉보기에만 뻣뻣해지고 속은 이미 얼었다 녹아서 조직이 다 파괴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냉동고기 해동하면 육즙 다 빠져나가고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요. 저게 진짜 살아있는 게 맞나요? 과학자들도 당연히 똑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싱싱함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진짜로 살아있는지 증명해야 했죠. 그래서 아주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생물학적 검증법인 원형질 분리법을 사용했습니다. 원형질 분리법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물의 세포를 하나의 작은 상자라고 치고 그 안에 물풍선이 꽉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세포 안에 물풍선. 이 살아있는 식물 세포를 아주 짠 소금물에 넣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풍선 안의 수분이
밖으로 확 빠져나가면서 풍선이 쪼그라듭니다. 아, 우리 김장할 때 배추 소금에 절이면 숨 죽는 거랑 같은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세포가 이미 죽어 있다면 이미 그 물풍선이 터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물에 넣어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터졌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것도 없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영하 20도에서 일반 냉동을 한 양배추는 세포가 다 터져서 소금물에 넣어도 아무런 수축 현상이 없었죠.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럼 얼음 갑옷을 입은 양배추는 달랐나요? 놀랍게도 달랐죠. ICF 얼음 갑옷을 입히고 2달을 버틴 양배추 조직을 소금물에 넣었더니 현미경 아래에서 세포 안의 원형질이 정상적으로 확 쪼그라드는 현상이 아주 명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와, 세포가 생명이 진짜로 2달 동안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기술은 단순히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농산물 보존의 3대 남재라고 불리는 건조로 인한 시듬, 겉이 얼어붙는 저온장애, 그리고 부분 동결 문제를 얼음이라는 역발상으로 단 한 번에 일거에 해결해버린 엄청난 혁명인 거죠. 진짜 경이롭습니다. 근데 양배추 같은 식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해산물은 어떨까요? 양배추야 가만히 두면서 물을 뿌려 얼음 코팅을 한다지만 바다에서 방금 건져 올린 거대한 참치나 팔딱거리는 생선에 8시간 동안 물을 뿌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빙온 기술을 적용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빙온 젤 아이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시는 슬러시, 음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슬러시요. 물처럼 콸콸 흐르면서도 얼음 입자가 살아있는 그 음료요? 네, 바로 그 질감입니다. 젤 아이스는 해수를 여과하고 살균해서 만들어내는 직경 0.1에서 0.5mm의 아주 미세한 구슬 모양의 얼음이에요. 염분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면 이 흐르는 얼음의 온도를 원하는 마이너스 온도로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죠. 흐르는 얼음이라. 기존의 수산시장에서 생선 위에 덮어주던 그 커다란 각얼음이나 조각얼음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커다란 조각얼음은 아무리 빽빽하게 덮어도 생선 표면과 얼음 사이에 공기 빈틈이 생기거든요. 아, 그 빈틈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산소가 닿겠네요. 그렇죠. 산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입자가 고온 젤 아이스는 물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에 생선을 문자 그대로 빈틈없이 마치 진공 포장하듯이 싹 감싸버립니다. 완벽한 열 차단과 냉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빈틈없는 냉각, 그 위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참치 수송 사례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생참치를 빙온 젤 아이스에 묻어두고 무려 20시간을 일반 냉장 택배로 수송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참치의 온도가 영하 1.7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온도 유지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참치 색깔입니다. 육류나 참치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단백질을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요. 고기 색깔 결정하는 그거요? 네, 이 미오글로빈은 산소와 닿으면 붉은색을 띠고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면 검붉은 적자색으로 변합니다. 이걸 환원형 미오글로빈이라고 부르죠. 아, 산소가 없으면 색이 어두워지는군요. 참치가 젤 아이스에 완벽하게 덮여 20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박스를 딱 열었을 때는 고기가 약간 어두운 자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어두운 색 고기를 보면 보통 상하다고 생각해서 안 사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상한 게 아니라 산소와 차단된 채 신선도가 완벽하게 동결되어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 오히려 신선하다는 증거라고요? 실제로 이 참치를 젤 아이스에서 꺼내서 발색 처리, 즉 공기 중의 산소와 다시 접촉시켰더니 우리가 최고급 참치집에서나 볼 수 있는 눈부시게 선명한 적색, 즉 옥시미오글로빈 상태로 마법처럼 싹 변신했습니다. 와, 젤 아이스가 참치의 시간을 20시간 전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은 거네요. 게다가 여름철에 양식방어들이 겪는 치명적인 살갈라짐 현상도 이 젤 아이스로 해결했다면서요. 방어가 더위를 먹어서 살이 부서진다는 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방어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업 과정에서 발버둥 치다가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근육을 파열시킨다고요? 네, 기저 얼음을 쓰면 온도 변화나 충격을 막지 못해서 전체 수확량의 10% 가까이가 이렇게 상품 가치를 잃었죠. 그런데 젤 아이스 속에 펑당 빠뜨려 낚아 올렸더니 이 살 갈라진 비율이 2에서 3%로 급감했습니다. 온도 충격을 젤 아이스가 완벽하게 흡수한 겁니다. 참치의 방어까지 대단하긴 한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흥분했던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굴의 환골탈태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생굴의 그 시원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끝에 맴도는 달달한 맛, 다들 좋아하시죠? 해산물의 꽃이죠. 일본의 유명 산지인 오이타, 미야기, 도토리 지역의 생굴을 빙원젤 아이스로 처리했더니 이건 단순한 보존을 넘어서 아예 미각의 대혁명이 일어났더라고요. 맞습니다. 빙원 영역이 맛 자체를 어떻게 해킹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이 굴입니다. 제가 수치들을 좀 봤는데 그냥 얼음물에 담가둔 굴이랑 제 아이스로 빙원 처리한 굴의 미각 데이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인 글리신이나 알라닌, 그리고 감칠맛의 대명사인 글루타민산 같은 유리아미노산 총량이 무려 20에서 40%나 꽁쯤 뛰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 굴이 천연 MSG를 스스로 막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대체 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빙원제 라이스라는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환경에 굴이 딱 갇히게 되면 굴의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됩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지니까요. 네, 세포가 얼어붙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굴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체내에 있던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미노산으로요? 왜요? 이 아미노산들이 세포 내의 농도를 높여서 어는 점을 확 낮추거든요. 일종의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자동차라 겨울철에 안 얼게 하려고 부동액 넣는 것처럼 굴이 자기 몸 안에서 스스로 부동액을 만들어내는데 하필 그 부동액의 정체가 우리가 먹었을 때 극강의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아미노산들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변화는 굴 맛의 핵심이자 에너지원인 글리코겐 수치예요. 추위를 버티기 위해 에너지를 미친 듯이 비축한 결과 도토리산은 38%, 미야기산은 55%, 오이타산은 무려 63%나 글리코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짜 미친 수치네요. 살려고 발버둥친 굴에겐 좀 미안하지만 그 스트레스 덕분에 우리는 60%나 더 달고 감칠맛 나는 굴을 먹게 된 거네요. 이 빙온 젤 아이스의 잠재력은 생선이나 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보관을 넘어서 육류의 해동 기술로도 쓰이고 있죠. 해동이요? 얼음에 넣어서 해동을 해요? 네, 신기하죠. 꽁꽁 언 소고기를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이 차가운 젤 아이스에 담가 해동하면 훨씬 빠르고 균일하게 녹으면서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꽉 잡아줍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식품 부패의 원인인 산소를 질소로 고속 치환하는 저융전 산소 기술 같은 나노 테크놀로지와 딱 결합하면서 식품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확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양배추에 8시간 동안 얼음 갑옷을 입히고 미세한 젤 아이스를 만들어 생선을 진공 포장하듯 감싸고 이렇게까지 식품의 생체 시기를 조작하려는 우리의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한계가 있긴 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현재 인류의 최고 수준의 대답이 바로 빙온 CA 저장 기술일 겁니다. 앞서 온도를 낮추면 생명체의 호흡이 억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옥수수 길기할 때요. 종래의 CA, 그러니까 기체 제어 저장은 여기에 공기의 성분까지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약 21% 정도인데 이 저장고 안의 산소는 1에서 10%로 대폭 줄이고 대신 이산화탄소 농도를 1에서 10%로 확 높여버립니다. 산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높인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들은 거의 질식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질식이라기보다는 깊은 수면 상태 혹은 완전한 동면 상태에 빠뜨리는 원리에 가깝습니다. 호흡할 산소가 부족하니 대사 활동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거죠. 아, 스스로 숨을 천천히 쉬게 만드는군요. 네, 이 수면 마취 같은 CA 기술에 아까 살펴본 0도 이하의 빙온 영역 온도 제어가 결합하면 그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이 기술을 사과에 적용했더니 수확 후 무려 10개월 이상, 배와 마늘은 8개월 이상, 단감은 6개월 이상, 금방 나무에서 딴 듯한 아삭함과 선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10개월이요? 그럼 작년 가을에 딴 사과를 올여름에 먹어도 방금 딴 것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겨울에도 아삭한 햇사과를 베어물 수 있는 이유가 저 거대한 저장고 안에서 사과의 시간을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 셈이죠. 근데 공기 성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거대한 첨단 저장고를 짓는 건 상상만 해도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 같은데요. 모든 농부나 유통업자가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일상적인 유통 과정에 저렴하게 도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빙온 MA 포장입니다. MA 포장이요? 네. 그건 뭔가요? 플라스틱이나 비닐 필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가스를 통과시키는 투과성이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아, 비닐봉지 자체가 호흡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농산물이 숨을 쉬며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비닐 필름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의 투과량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포장재를 만듭니다. 그러면 비닐 포장지 내부의 공기 조성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CA 저장고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와, 천문학적인 저장고의 효과를 비닐봉지 하나로 구현해낸 거네요. 네, 감귤류나 쌀 같은 곡류, 심지어 깎아놓은 조각 과일 등에 아주 쉽고 저렴하게 적용되어서 이미 우리 주변 마트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거대한 세계를 여행했네요. 양배추가 두른 5mm의 투명한 얼음 가복부터 20시간을 박스에 갇혀 달리고도 살아 숨쉬던 참치의 그 붉은 빛 변화, 영하의 위협 속에서 극강의 단맛과 감칠맛을 품고 재탄생한 굴, 그리고 스스로 숨결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비닐 포장지까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마트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카트에 담으시거나 저녁 식탁에서 과일을 깎아 드실 때 그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온도 제어의 마법이 틀림없이 떠오르실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자연의 시간을 멈추고 생명력을 연장하는 이 놀라운 과정을 함께 탐구할 수 있어 정말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기술의 경이로움을 돌아본 지점에서 저는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철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늘 자료를 분석하면서 유독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빙온젤 아이스에 들어간 굴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스스로 천연부동액을 만들었다는 그 굴이요? 굴은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환경, 즉 가혹한 저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어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을 스스로 폭발적으로 생성해냈습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고 혀끝에서 찬미하는 그 궁극의 맛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체가 뼈를 깎는 추위라는 끔찍한 스트레스 앞에서 끝끝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생존의 발악이자 처절한 진화적 방어기제의 결과물이 아닐까요? 아, 우리는 더 완벽한 미식을 즐기기 위해 식재료에게 정교한 기후적 트라우마를 가하고 그 고통의 대가로 쾌락을 얻고 있는 곳은 아닐까 하는 좀 서늘한 생각이 듭니다. 와, 인간지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과학의 마법이 순식간에 조금 오싹하고도 철학적인 성찰로 확 바뀌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과 감칠맛을 음미하시면서 방금 던져진 이 자연의 경이롭고도 서늘한 생존 메커니즘을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완벽한 맛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의 기록을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세계를 넓혀줄 놀라운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